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지수 모두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지수 0.3, S&P 500 0.1, 나스닥 지수 0.2% 내렸는데요. 사실은 이거 되게 선전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들 대비해서 뭐 그렇다라는 건데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.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는데요. 특히 이 나스닥 지수 보세요. 지난주에만 3% 넘게 올랐습니다. 확실히 나스닥 지수 최근에 상승 탄력이 매우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. 근데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나스닥 지수가 약세장으로 진입을 한,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을 했었잖아요, 작년에. 그러고 나서 그 낙폭, 고점 대비해서 가장 컸던 그 저점까지 하락한 데 있어서 절반 정도를 현재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정도라면 이제 나스닥 지수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,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에서는 이 3대 지수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더 광범위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, 그걸 고려하면은 상승 탄력은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셀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, 일단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나쁘지는 않다. 그게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가느냐, 이게 다른 것으로 이제 확산이 되느냐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,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다우지수하고 S&P 500은 3주 만에 상승 전환을 한 거고요. 나스닥 지수는 지금 4주 연속 상승 릴레이입니다. 자, 제가 금요일 이슈 대비해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가장 큰 것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이 좀 그래. 일단 뭐 예산 좀 줄여라 해도 뭐 제대로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. 그러면서 협상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언급을 했죠. 그러면서 뭐가 백악관이 준비가 안 돼 있어. 뭐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6월 1일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냥 미국은 디폴트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법한 이슈이기는 한데, 이렇게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거, 뭐 이따 제롬 파월 연준은 의장의 효과도 효과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분명히 서로 힘겨루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에는 다 해결이 될 거야라는 뭐 그런 기대감,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 일요일자로 미국으로 귀국을 했고, 그러면서 아마 메카시하고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월요일, 현지 시간 기준 월요일 오후에 둘이 또 회담을 갖는다고는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또 계속해서 뭐 협상을 이루어 갈 것으로 보는데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잡음도 나오고 하다가 결국은 잘 해결될 거야, 디폴트 없이 해결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 부담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. 현재 상황에서 은행 합병이 더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은행권, 특히 대형 은행권들의 경영진과 함께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멘트가 좀 나온 거예요. 이건 뭘 시사하느냐 하면 지금도 지역은행 일부는 유동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,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예금 인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큰 은행들이 일부 지역은행들을 또 M&A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역은행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언급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큰 악재일 수 있는데, 이것도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잘 소화하고 넘어갔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은행이 뭔가 이슈가 딱 불거지면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,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부채 한도 문제 해결되고 뭐 기준금리 문제 조금 우려 완화되고 하면 잘 넘어가겠지라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사실 위에 이 두 개 이슈는 큰 악재였는데도 시장에서는 크게 휘둘리지는 않았다. 자,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 마지막 이슈입니다.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컨퍼런스에서 벤 버네키 전 의장과 또 대담을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금리 이제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. 지금 연준 인사들 다 매파 발언하고 그게 결국은 의장과 입을 맞추는 거다
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히려 톤 다운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거기에 더 주목을 한 거죠. 이거에 대해서는 금리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라는 건 금리 인상은 이제 제한적이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6월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은행권의 불안,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게 결국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. 긴축의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래서 이 은행권 불안, 신용 긴축이 앞으로 경제 상황, 인플레이션 이런 데 어떤 영향, 특히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. 그 얘기는 동결하면서 앞으로 그 영향을 좀 보겠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래서 그런 해석이 좀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뚝 떨어지면서 위에 있는 그런 악재들도 어느 정도 상쇄했다.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다만 제 판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악재들을 다 상쇄했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냥 줄다리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은행이 예금 인출이라던가 이게 실제로 뭔가 공표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이 악재는 좀 눌렀던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도록 할 텐데요. 이번 주에는 많은 경제 지표들, 특히 주택 관련 지표들도 나오고 GDP 잠정치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가장 주목할 것,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수요일 날, 24일 수요일 날 4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우리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좀 살펴볼 거니까 이때 아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또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5월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지수와 기대 인플레 요 확정치가 좀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실적 발표 일정도 있는데요.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소매 관련,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노드스트롬, 백화점주죠. 이 기업 있고 화요일 날은 로스, 그리고 목요일 날은 코스트코, 달러트리, 올타뷰티, 베스트바이 다 좀 모여 있어요. 그래서 이들 기업들 있고 시장에서 또 주목하는 엔비디아. 네,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지금 AI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그에 부합하는 무언가가 나올지 그래서 이런 일정들 또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